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3월 26일자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중국에 의존했던 엄청난 실수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워싱턴 김은중 특파원이 조선일보에서 3월 25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단기 리스크 있지만 중동 평화 낙관적으로 본다. 대만 문제에 나쁜 일 발생할 수 있어. 미 군수산업에 움직이지 않아 각성촉구. 재택근무 반대 관리 사각지대에 악용할 것. 다이먼은 이날 오전 워싱턴 DC에서 열린 더 힐 앤 밸리 포럼 2026에 참석해 마이크 갤러거 전 연방 하원 의원과 대담했다. JP모건은 지난해 미국의 전략기술 자립과 공급망 회복을 위해 방위, 항공우주,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와 같은 국가안보 프로젝트에 1조 5천억 달러 약 2250조 원을 투자하는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그는 이날 우리를 뒤처지게 만드는 예산 편성, 조달 방식 같은 미국의 정책 때문에 깊은 좌절감을 느낀다며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유럽처럼 돼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에 관한 핵심 산업에 있어서 미국이 제 몫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다이먼은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에 대해서는 더 민주적이고 자유로워질 것이란 일반적인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며 미국이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히터류 의약품 올려 첨단 군사 자입 부품 등에 있어서 중국에 의존했던 엄청난 실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또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죄송합니다. 자급자족을 준비해 왔다며 우리는 만약 중국이 적대국이 된다면 필요한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갖출 수 있을지 자문해야 된다. 중국을 드디어 크게 견제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다이먼의 주장대로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관세 전쟁 중 중국이 히토류 핵심 광물 같은 자원을 무기화한 것을 경험한 뒤 미국과 동맹 간 회복 탄력성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 일본 등을 비롯한 EU 국가를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인공지능의 미래를 묻는 질문에는 항상 미래에 대비하는 편이지만 우리가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을 충분히 빠르게 수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지원센터를 마련하고 기업은 인력 재교육과 재배치 등에 관한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했다.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그걸 위해 고객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다이먼은 견습 과정을 밟는 젊은 직원들은 영업 현장에 나가 동료의 실수를 보면서 배운다며 재택근무가 관리직에는 확실히 효과가 없다. 생산직은 더더욱 그럴 건데요. 관리 사각지대들을 이용해 정치적인 실수나 꾀를 부리는 일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은 제이미 다이먼인데 누구보다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력이 큽니다. JP 모건의 투자는 탈중국 해서 한국과 일본의 투자 강화를 하고 있다고 인식이 됩니다. 기업체 분석을 하다 보면은 JP 모건이 외국인 투자 기관으로서 가장 많이 뛰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다이먼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는데 조용히 왔다 갔지만은 여 기자의 안탄에 걸려서 쫓아가서 인터뷰를 했던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투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뭐 그냥 웃으면서 갔었는데 실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주가가 그렇게 높게 뛰는 이유들이 미국 자본들이 한국과 일본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에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올려놓고서 빠져나오고, 이게 우리가 너무 거품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이란 군부, 트럼프의 협상론이 거부, 이스라엘과 이란 공습 개시, 알라스데어 팔 작성, 마이클 페리와 앤드류 헤번스 편집, 로이터 3월 25일, 카이로 워싱턴, 이란 군부가 미국이 에너지와 금융시장을 뒤흔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거부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은 수요일 공습을 주고받습니다. 강경 엘리트 혁명 수비대가 장악하고 있는 이란군 통일사령부의 협상 거부는 미국이 테헤란에 15개 항의 논의계획을 보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과 협상할 수 있는 단계가 도달했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당신 같은 사람들과 절대 잘 지낼 수 없습니다. 이란 합동군 사령부의 최고 대변인 에브라임 졸파카리는 이란 국영TV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충격을 초래했으며 글로벌 인플레이션 공포를 불러일으킨 전쟁이 시작된 지 4주가 지난 수요일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텔레그램 게시물에서 테헤란 전역의 인프라를 겨냥한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중에 공군이 테헤란의 해군 순항미사일 생산기지 2곳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드론 공격을 격퇴했다고 밝혔지만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쿠웨이트 민간 항공청은 드론이 쿠웨이트 국제공항의 연료탱크를 조준하여 화재를 일으켰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트라이브와 키르야트 슈모나를 포함한 이스라엘 내 지역과 쿠웨이트, 요르단, 바레인의 미군 기지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시작했다고 이란 국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이란의 적절한 사람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란이 매우 합의에 도달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내 온건파, 강경파, 편가르기 시도 트럼프라고 이렇게 제가 중간에 삽입을 해봅니다. 이란에 보낸 15개 항의 계획보고서, 이스라엘 언론은 이 계획의 이란 핵 프로그램 해체,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같은 대리단체에 대한 지원 중단, 호르무즈 해협 재개 등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재 역할 오만은 이란이 공격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죠. 화요일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메모에 따르면 이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해사기구의 비적 선박이란이 이란 당국과 협력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라고 합니다. 아시아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80% 이상을 구매하며 연료 위기의 최전선에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공휴일을 선포하고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일본 총리 사나에 타카이치는 수요일에 만난 바티 비롤 IEA 사무총장에게 추가 석유 방출을 요청했다고 지지 시사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 미국 이란 회담 개최 제안, 세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화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폭격 위협을 생산적인 회담 이후 연기한 지 하루 만에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과 이란 간의 회담을 개최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웃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과 오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트럼프와의 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협상 보도에도 불구하고 미 국방부는 미 육군의 엘리트 82 공수사단 소속 수천 명의 군인을 중동으로 파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두 사람이 화요일 로이터 통신에 밝히며 대규모 미군 증원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병력은 이미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5만 명의 미군을 추가하고 워싱턴의 대규모 미군 증강을 가속화하여 장기적인 분쟁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런 뉴스를 보고서 제 견해를 정리를 해봅니다.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것 같다. 단기전이 목적이 아닌 것 같다. 이란 새로운 지도층이 강경파로 정권 교체도 의도한 시나리오일 수도 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긴장 상태가 되어야 한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조기 완성할 때까지 말이다. 그때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해도 아무런 이득도 볼 수 없을 것이다. 중국만 거래로 위축시킬 것이다. 이스라엘은 홍해 라인을 통해 아시아로 석유를 팔게 된다. 아니면 유럽으로 팔고 미국이 중동의 아시아 수출을 다 차지하는 빅들이 형성될 때까지 말이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산 석유를 빨리 대체해서 수입을 해야 이란 전쟁이 끝날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떻게든 통항할 수 있는 실마리를 일본 선주협회 호소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부터 곧 한 달. 아사히 신문입니다. 대기업 해운회사들로 구성된 일본 선주협회의 수장이 페르시아만에 내에 갇혀있는 선원들의 한시라도 빠른 탈출의 지원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일본 선주협회 나가사와 히토시 회장 어떻게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달라고요.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정부에 강력히 부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르시아만 내에서는 일본인 선원 24명을 포함한 45척의 일본 관계선이 정박해 있습니다. 나가사와 회장은 선원들에 대해 결코 정신상태가 안정됐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열심히 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하루하루 상황이 나아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의 외교협상 등을 통한 한시라도 빠른 탈출 실현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식량이나 물, 연료 등은 보급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위성통신도 유지되어 외부와의 연락수단은 확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 전망에 대해서는 전투 상태가 없어져 항로의 안전이 확보되면 정보를 가맹각사에 공유해 개별 회사가 판단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인식을 보였습니다. 봉쇄 해소 호소만 하지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냐. 선주협회에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일본은 우방국 이란 버리고 트럼프 따르나 탈러시아로 자멸한 유럽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들이대는 교훈. 쯔지다 요스케가 프레지던트 온라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발 에너지 쇼크 이후 비료 위기에 이란발 에너지 쇼크로 비료 시장이 위기를 맞고 있다. 처음에는 옥수수에 이용되는 질소 비료인 요소의 가격이 급등했다. 걸프만의 산유국에서는 요소가 대량으로 생성되고 있는데 그것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에 의해서 운반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석유 제품과 관련이 깊은 비료 전반으로 비화된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 리더 작센주의 경우 대표적인 질소 비료인 질산 암모늄 칼슘의 가격이 한 달 만에 15%나 올랐다고 3월 20일 유로 뉴스가 보도했다. 이러한 비용의 증대가 후에 격렬한 식품 인플레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악몽이 유럽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일본도 비슷한 사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잘 진행되지 않았던 비료 탈러시아화. 그래도 탈러시아화 추진하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결정적인 대립에 빠진 유럽은 비즈니스 이즈 비즈니스라는 실리적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 경제 안보라는 이름 아래 러시아와의 경제관계마저 악화시키지 않았다면 애초에 러시아발 에너지 쇼크도 제한적이었을 것이고 이번 이란발 에너지 쇼크의 악영향 또한 가벼워졌을 것이다. 다변화 명분으로 미리스크 분산 실패, 경제 안보라는 이름 아래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글로벌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 자체는 옳은 시각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판단을 지나치게 우선시하면 오히려 경제적 공경에 빠질 때가 많다. 경제 안전보장이 안고 있는 일본의 딜레마이지만 유럽의 비료, 탈러시아와의 실패, 딜레마를 나타내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란 전쟁 리스크, 푸틴이나 시진핑이 예상외의 전략을 취할 것 같은 이유, 오노카츠키가 다이아몬드 온라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국제정치학자 지정학 리스크 전문 컨설팅 파민 유라시아 그룹 사장 이안 브레머에 대한 취재를 담화 형식으로 소개한다. 푸틴은 이란 정권이 존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러시아는 현재 더 강한 위치에 있다. 한정적인 범위에서 전쟁에 관여하는 것을 선택해 이란에 의한 지역 내의 미군 기지의 공격을 지원하고 있다. 카스피해 미국의 저지가 불가능. 카스피해나 아르메니아를 격리하는 철도망을 통해 무기를 밀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이란 정권이 존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걸 다음 넘어가기 전에 생각을 정리하면은 미국의 저지가 불가능하다. 카스피해는. 근데 카스피해 아르제바이잔 바쿠 유전 BTC 라인은 이미 연결되어 있고 향후 카자흐스탄 탱기즈 유전 석유가 서방으로도 연결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을 해결하면은 카스피해까지 연결이 될 거고 쿠르드족 지역의 유전이 나오니까 카자흐스탄의 탱기즈 유전 파이프라인을 쿠르드족을 통해 가지고 그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연결 통로를 만들면은 터키를 경유하지 않고 유럽에 다 팔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카자흐스탄은 우리도 한국에 팔 수 있는 날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또 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대륙 그 파이프라인으로는 중국이 가로막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그 스탄 국가들도 석유가 나오는 데는 카스피해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그 현재 그 이스라엘 파이프라인 사우디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거가 연결이 된다면은 한국과의 거래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금 제 개인적인 견해 들었던 얘기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 상황 하에서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고 하는 유럽 제국도 복수 있다. 특히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행동을 선언할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유럽은 이란 대응으로 분열, 큰 경제적 압박, 유럽 여러 나라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 가격의 급등을 둘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혹독한 겨울과 가스 저장량이 불과 20%를 조금 넘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급등세가 이어질 것이다. 스페인은 강하게 반대해 미국군 기지의 액세스를 일절 거부했다. 이것을 받아 트럼프 씨는 스페인과의 무역정지를 발표했지만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영국은 기지 제공을 제한하고 있지만 영국 국민들 대부분은 붕괴하고 있답니다. 독일의 메르츠 수상은 지난주 트럼프 씨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어디까지나 방관자의 입장을 관찰하고 있다. 인도 카멜레온 외교 주목. 인도는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석유 수입의 40%가 이 해협을 경유하고 있으며 원유 비축은 수요의 약 25일분밖에 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 구매에 대해 대한 제재를 일시 중단하면서 완화되고 있다. 모디 총리는 인도의 러시아 의존이 미국과의 무역협상 연장의 주요 쟁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기름값을 내리고 싶어하기 때문에 갑자기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다. 중국 경제 더 나빠. 시진핑 미중 대화 원회. 중국은 트럼프의 이란 공격에 붕괴해 외교 루트를 통해서 미국에 직접 그것을 전하고 있다. 지난
전인대에서 2026년 실질 경제 성장률 목표를 4.5에서 5%로 발표하면서 목표가 인하돼 경제 성장의 그늘이 보인다. 여기에 고유가로 타격을 입어 어려운 경제 여건이 더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의 근시안적 언행의 장기적 혜택을 자신들이 볼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들은 미국이 중동에서 군사 자원을 소모하는 것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국은 더 어려워진다. 이 점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와 매우 흡사하다. 중국은 안정을 원하고 모든 나라와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중동의 특사 파견을 했다. 그 외에도 그들은 중립적인 방관자로서 행동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만 중국 당국은 회담 전에 백악관으로부터의 정보 제공이 한정되어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통상 성과물을 사전에 완전히 준비해두는 것을 선호한다. 펜타닐 합성마약 대제 협력, 상호 관세 및 여러 사항에서 약간의 성과를 얻는다면 세계적인 주목도가 높은 상징적 방문을 성공적으로 간주할 것이다. 잠깐 쉬면서 드디어 이사하는 날 폭설경보에 야반도주하듯 20시간을 꼬박 운전합니다. 한국말 잘하는 올리버 쌤의 가족이 텍사스에서 미네소타 북쪽으로 캐나다 국경지대로 이사가는 그런 상황을 찍어서 했는데, 이것도 저는 참 생존하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으로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우리 그 혼혈애들이 이쁘게 태어났죠. 진돗개 그 왕자와 공주 그 차에 같이 애들과 태워서 20시간을 달려서 미네소타에 도달하는 그런 힘든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쪽 지방에서 추운 북쪽 지방으로 이주인데, 이것을 이사하게 된 이유는 그 모친의 고향이 미네소타주기 때문에 그 부친이 그 암으로 사망했다는데 그 유언이 어머니 고향에 가서 같이 좀 살라라고 부탁을 한 모양입니다. 어머니는 또 어떻게 옮겨올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것도 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참 재밌게 가끔 잘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리버 쌤의 생존을 위한 거겠죠. 그리고 어저께 하다 보니까 나이가 먹으면은 뭐 새로운 거를 잘 모르는데 유튜브 모니카란 메뉴란 것이 이제야 눈에 띕니다. 비디오 요약 및 개요. 그래서 눌러봤는데 제가 방송한 내용을 어떻게 잘 요약을 하더라고요. 글을 보고서 하는 건지, 또 팟캐스트 생성도에서 여성의 목소리로 또 나오게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제가 인기가 있는 거라면 바쁘신 분들은 요약 생성해서 딱 보시면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좋은 기능이 있네요. 근데 워낙 그 분야가 특수해 가지고 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로 그냥 어여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었다는 얘기죠. 호르무즈 공원 발붙이지 않고 총리 지킴이 답변 야당 반발. 지지통신 정치부 3월 26일 아침 7시입니다. 25일의 참의원 예산위원회 집중심의에 야당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요구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공원회의 대응을 다카이치 사나이 수상에게 제삼했다. 여론 질의했다 이런 얘기겠네요. 수상은 자유대 파견의 법적인 장벽이 높은 것을 의식해 상세하게 파고들지 않았다. 지킴의 답변으로 시종하는 자세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외교상의 대화다. 보류시켜달라. 자유대 파견에 관해 수상은 지난 일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씨에게 설명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내용을 물어 이렇게 반복했다. 입헌민주당 회파의 히로다 카즈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라고 물고 늘어지자 수상은 할 수 있는 것의 일반론으로서 선박호위를 위한 해상 경비 행동 발령이나 유기 기류의 제거를 열고 단지 마지막까지 시시각각 정세가 변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예단을 가지고 대답하는 것은 곤란하다 등의 언질도 주지 않았다. 다시마 마이코 인미는 미국의 월주 유엔 대사가 일본은 자위대 파견을 약속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수상은 지원을 약속한 것은 없다라고 불길을 잡았다. 공산당의 야마쪼 다쿠시도 트럼프 씨에게 설명하면서 국회에서는 일절 말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라고 반박했다는 얘기겠죠. 이 참의원이면은 미국의 상원 같은 데인데, 일본은 전통적으로 참의원들이 과거에 뭐 귀족, 상류층들이 주로 나오는 거, 엘리트층들이 나오는 것 같고, 중의원이 이제 서민, 민주화된 그런 의원들이 나오는 거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5월 14일에서 15일 방중 이란 전쟁 여파로 기간 단축 종합. 유시스 3월 26일 이달만 방중 합의했으나 이란 전쟁으로 연기. 트럼프 기념비적 행사 하반기 시진핑 답방. 2박 3일에서 1박 2일 이동 시차타 초단기 일정.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란 군사작전으로 연기됐던 시 주석과의 회동이 재조정돼 5월 14일에서 15일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시 주석과 함께하는 시간을 매우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기념비적인 행사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올해 하반기 워싱턴에서 시 주석과 펑리 위안 여사를 위한 답방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라며 양측 대표단이 역사적인 방문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다고 부연했다. 미국은 전쟁 상황에서 군수 통수권자가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중국에 일정 연기를 요청했고 중국도 이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비 대변인은 시 주석은 현재 진행 중인 작전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곳에 머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했다며 연기 요청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수락했으며 새로운 일정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북미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방중 기간이 단축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할애할 물리적 시간도 줄어든 모습이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 조정된 방중 일정에 다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시를 이란 역량으로 중국이 불리하게 기선을 더 제압하고 만나겠다는 것으로 저는 들립니다. 시가 뭘 어쩌겠습니까? 뭐 속으로 뭘 하긴 하겠지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